이제 요인으로 주로 꼽히는 게 성장판도 있지만 이제 성장 호르몬도 있지 않습니까? 성장 호르몬이랑 성장판과도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성장판은 우리 몸에 있는 기관이고 그 기관을 자극하는 게 바로 성장 호르몬이죠. 성장 호르몬은 뇌에서 나오죠. 뇌하 주체에서 나오는데 성장 호르몬이 결핍이다. 그러면 성장판을 자극을 못하기 때문에 키가 안 자라겠죠. 그러면은 자극이 없으면 일찍 다쳐버리는 그렇죠. 일찍 그런 다치는 현상이. 질환, 그걸 이제 선천성 질환들이 많죠. 성장 호르몬에 대한 거는 병이 완전히 다른 병이죠. 이거는 완전히. 그렇죠. 내분비. 예, 내분비 쪽 그런 질환이고 성장 호르몬 분비 샘에 암이 생겼다, 과잉 생산된다. 그럼 자이언티즘 큰 거인들이 나오기도 하고 복잡한 그런 질환이 많죠. 그쪽 계통은. 성장판이 다쳤을 경우에는 전혀 성장을 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렇죠. 성장판이 일단 다치면 성장은 거기서 끝이죠. 근데 이제 간혹 속설 뭐 그런 거에서 남자들은 군대 가면 큰다. 그렇죠. 그 얘기가 그런 말도 좀 있고 한데 대개는 남자들은 만 18세에서 성장이 끝나니까 군대는 대개 20세 이상에서 가잖아요. 군대 가면 키가 크는 이유가 가장 많은 이유는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듯하고 생활을 하게 되면 1~2cm는 커요. 자세가 이제 네, 교정되면서. 예, 자세가 교정되면서 실제로 이제 큰다기보다는 뭔가 좀 이제 다른 요인이 그렇죠. 더 크고 싶다면 이제 성장판이 열려 있는 동안 최대한 자극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저한테 가장 많이 환자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저는 얼마까지 클 수 있을까요? 예상키, 예측키라고 하는데 그거는 질문을 많이 하시죠. 연관성이 가장 큰 거는 무엇이겠어요? 유전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 키 1번이에요. 그게 또 좀 복잡한 게 엄마 아빠가 다 크면 당연히 큰 아이가 나오는데 한 분은 크고 한 분은 작으면 좀 복잡해져요. 그게 두 분의 평균이 나오는 게 평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엄마 아니면 아버지 하나만 따라가요. 대부분. 그러니까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전적인 요소 얘기했죠. 그 다음에가 이제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은 언제 많이 나오니까 주로 밤에 많이 나오죠. 수면 시간에 많이 나오거든요. 보통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충분한 수면이 키에 많이 도움이 돼요. 반대로 요즘 스마트폰이나 어쩌네 하면서 이제 밤새 늦게까지 잠을 못 자게 되면 키가 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일찍 자라고 하는 게 뭐 그런 이유도 그렇죠. 포함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죠. 또 한 가지 문제는 식이요법, 먹는 거죠. 그렇죠. 영양 섭취, 골고루 먹는 식습관. 그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를 해야 그게 체내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게 자세. 설명드리면 나무가 반듯한 상태에서 이렇게 자라는 거하고 틀어서 자라는 거하고 좀 다르죠. 자세가 틀어진 아이들은 조금 성장의 장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자세 치료를 하는 거죠. 팔짱을 끼운다든지 운동 치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해서 종합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키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유전적인 영향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 빼고 세 가지인데 호르몬, 영양 섭취, 그 다음에 자세. 그게 이제 3대3이에요. 그거 세 가지를 골고루 했을 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키를 충분히 클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느 하나라도 좀 부족하거나 결핍이 되면 키가 좀 작을 수가 있죠. 성장할 때 이런 운동이 좋다는 거 저런 운동이 나쁘다는 거. 일반적으로 성장판은 아까 뼈의 끝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뼈의 끝을 보면 발목 관절이 있고 무릎 관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딜까요? 고관절, 엉덩이 관절이 있어요. 그 세 관절에서 다 자라요. 다 자라는데 무릎 관절에서 가장 많이 자라요. 무릎 관절에서 거의 한 반 이상 자라고 발목 한 20, 위에서 한 30 그렇게 자라는데 성장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자극이 필요해요. 아이들한테는. 옛날 아이들은 내걸둬도 막 뛰어놀고 하니까 다 자극이 됐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잘 안 놀아요. 물론 영양을 섭취를 잘하니까 옛날보다 평균점도 크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놀이가 부족해요. 성장판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예나 지금이나 줄넘기죠. 일정 시간 꾸준히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우리가 보통 어린 아이들한테는 이제 웨이트를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요기를 든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도 이론적으로 성장판이 좀 짓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극하고 눌림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물리적으로도 그게 그렇죠. 영향이 미치는 거죠. 너무 과하게 눌리면 성장판에 좀 저해가 오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역도 같은 거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병원에서 주로 다루는 피수술 연관돼서 이제 여쭤보자면 주로 이제 학생들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성장판이 다치고 난 다음에 성장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찾아가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이제 키 때문에 찾아온 환자분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선천적인 문제 때문에 키가 아주 작은 대표적인 게 연골 무형성증 환자분들.
이때부터 이제 태어날 때부터 매우 작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릴 때 수술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 뭐 선천성 문제가 없다 그러면 성장판이 살아있을 때는 수술을 하는 게 좋죠. 성장판이 열려있는 상태로 수술하는 문제가 그렇죠. 성장판이 열려있는 상태로 수술을 하게 되면 안에 내고정을 넣어야 되고 밖에 외고정을 넣어야 돼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성장판을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클 수 있는 그런 성장판을 다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좀 일단은 자기가 클 수 있는 만큼 다 큰 다음에 내외 고정을 하는 거죠. 제 마지막으로는 시청자분들이 댓글 남겨주신 거를 좀 이제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